중국과의 관계는 디커플링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탈중국이 아니다. 예.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핵심 부분만 통제하겠다는 거다. 네. 그게 반도체 배터리예요. 그렇죠. 그 좁은 장소 안에 대한민국 핵심이 다 들어가. 아. 그런데 이익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아라.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이고 이념동맹. 그러면 가치와 이념이 반맥여줘? 대통령의 실패로부터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데 폭망한 외교로부터 우리가 당하는 피해를 은폐하는 논리.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종대의 뻥 뚫리는 TV 김종대입니다. 박시동 PD 나오셨어요. 네, 의원님 한 주간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1년 평가하는 그 모두 발언이 있었어요. 네. 제가 어제 그 대통령 발언을 좀 보면서 예. 느끼게 되는 건데, 이분이 굉장히 지금 붕 떠 있구나. 나르시즘. 나르시즘? 뭔가 이런 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더라고. 어느 대목이냐 하면은 예. 12년간 단절된 한일 그 정상 외교를 내가 2달 만에 복원했다. 아. 그러니까 그 전날 7일날 기시다가 한국에서 출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시다 총리 온 거를 엄청난 나의 외교의 승리. 나 같은 외교 천재 봤어? 12년 단절한 거를 내가 3월에 딱 일본 가고 5월에 기시다 불러들였잖아. 정작 그렇게 외교 천재같이 보이면서 국민들이 박수 쳐주는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기시다 총리예요. 그렇죠. 지지율이 50%가 넘었는데 지금 기시다 총리는 어디 가서 누구 옆에만 서도 박수를 받아.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역사적 정상회담 이후에 닥칠 역사적 재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년 결산을 하면서 네. 내가 무작정 그 현 정부를 두들겨 패자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뭐냐.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직시하고 평가는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다. 윤석열 정부 1년이 됐습니다. 예. 1년의 외교 안보 총 결산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총괄적인 평가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외교가 이제는 진영화되고 이념화되면서 제로섬의 게임의 양상으로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했다. 네.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미중 사이에서 그 장기 전략 경쟁이라 그러지만은 사실 대한민국이 손해 본 게 없었어요. 예. 우리가 미국, 중국이 그 전략 경쟁이란 말은 패권 경쟁이란 말을 들은 지도 벌써 제가 이게 제일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제 기억으로는 2012년이거든요. 네. 그때 이후로 10년 넘게 대한민국이 선택할 순간이 왔다. 이 양상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지난 10년간 들어왔다고. 네.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서 맨날 압박감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손해본 거 있나? 미중 전략 경쟁은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였어요. 네. 우리는 사실은 이런 면에서 약간의 균형자 또는 회색지대에 위치하면서 양쪽으로부터 다 벌어들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한중 무역액이 사상 최고액을 달성했고 네. 또 직접 투자가 한중 양국이 1,000억 달러 이상을 돌파했고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는 통에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에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제조 역량은 오히려 중흥의 역사를 맞이했다. 네. 그러면서 한중 수교 30년 이래 가장 좋은 시기가 그랬죠. 저는 문재인 정부 때고 이때는 세수 예측을 해도 항상 세금이 더 거쳐. 맨날 세계 잉여금이 문제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많은 기회와 이익을 누려왔던 거고 이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그나마 기회를 줬던 겁니다. 지난 30년은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회색지대 속에서 아주 실리를 취하면서 최대 황금기를 구가해 왔다. 자,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 와가지고 어떻게 변질되냐 하면 제로섬의 게임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왼쪽 논두렁 풀을 뜯어먹으면 오른쪽에서 화를 내. 네. 누가 와가지고 오른쪽 풀 못 뜯어먹겨. 반대 경우도 가능해. 예. 그러니까 미국 편들면은 중국이 이제는 보복을 한다. 예. 중국을 편들면은 이번엔 미국이 화를 내는. 네. 이런 어떤 그 양자택일형의 어떤 제로섬 게임의 양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외교는 잘해야 본전이다. 네. 이게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돼버렸는데 중국과 러시아를 버리고 미국
미국과 일본을 선택한다는 말 그대로 언필칭 전략적 명료성의 시대가 왔는데 네. 이 외교는 말입니다. 원래 회색지대에서 노는 거예요. 외교의 진짜 실력은 적과 동지가 명확히 구분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는 전쟁을 하는 지도자가 그 노는 판이지 외교는 말입니다. 두루두루 잘 지내는 거. 아하. 적을 만들지 않는 거. 이게 외교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 외교의 실력은 이렇게 미중이 으르렁거리는 가운데서도 양쪽으로부터 뜯어먹는 실력. 아하. 그래서 나를 회색지대에 위치시켜 놓는 거. 이게 원래 진짜 실력인데 이거를 윤석열 정부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이다. 그러면서 태도를 분명히 해라. 이렇게 윽박지르고 다그쳐왔던 네.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게임은 이제까지의 윈윈 게임이 제로섬 게임으로 바뀐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이제 리스크입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이크 설리반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4월 27일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이에요. 그때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기념비적인 연설을 했는데 일명 신워싱턴 컨센서스.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새로운 워싱턴 발전 전략을 내놨거든요. 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우선 본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설리반 보좌관이 진단하는 현 시대의 문제는 4가지입니다. 네. 첫째, 산업의 공동화. 네. 지난 30년간 민영화, 외주화, 규제 완화 이런 신자유주의 성장 전략은 산업의 공동화, 즉 일자리가 없어지는 정책을 초래하고 말았다. 대실패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성장 전략을 신봉한 금융자본이 만든 치명적 결과라고 네. 진단을 해요. 두 번째가 지정학적 통합의 실패. 아니 국제 자유무역 체제 안에 중국을 포함시키고 러시아를 포함시키고 했더니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로 가는 게 아니라 더 공격적인 나라가 돼버렸네. 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지정학적인 통합의 실패. 네. 세 번째는 기후위기.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국제협력의 부진. 네. 그래서 공공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기후 재앙은 앞당겨지는 시대. 네 번째는 불평등 심화. 네. 미국의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덩달아 민주주의까지 무너졌다. 이 4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의 리더십은 바뀌어야 한다. 네. 저는 이 진단은 들을 만한 참고될 만한 얘기가 많았다고 봐요. 네. 자, 진단은 나는 이해가 가. 문제는 미국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전 지구적 문제요. 네. 어떤 그 국제사회가 다 같이 협력해서 풀어야 되는 네. 일종의 어떤 글로벌 이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처방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설리번이 미국이 당면한 4가지 문제의 배경을 포착한 건 잘했다. 그 문제의 성격을 봐라. 너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범지구적 문제라는 점을 봤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걸 못 보니까 답이 이상하게 나오지. 그러니까 아하. 의사가 진단을 하면 그에 맞는 처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랬는데 처방이 실제로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뭐라고 처방이 자, 나왔습니까? 이런 진단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네.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첫째 중산층 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자리를 동맹국 우방국의 협조를 받아서 국내에 유치한다. 뭐 협조, 지네들은 협조지만 우리는 뭐. 약탈이지 뭐 약탈. 그다음에 금리를 인상해서 인플레를 잡는다. 네. 외교적으로는 자유주의국가끼리 밀고 그 경계선 바깥에 있는 중국, 러시아는 배제한다. 자, 이런 게 이게 처방인데. 네. 이거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 지구적인 대처라기보다는 미국 우선주의. 네. 즉 미국 중상주의의 부활이거든. 네. 미국 지역주의.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한 4가지 진단하고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이 나는데 이상한 대목이 나오는데 제가 이 미국 얘기를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대목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반도체 얘기를 해요. 네. 이 반도체 얘기를 하는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세계 최첨단의 반도체가 미국 이외의 장소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것이 어쩌라고. 바로 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아하. 아니 그러면은 세계 최첨단의 반도체를 누가 생산하지? 한국과 대만이죠. 이게 왜 위험하다는 거야? 그건 아니 왜 미국의 위험하다고 동맹국이 생산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설리반이 말한 것을 심층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네. 한국과 대만이 어떤 나라예요? 네. 둘 다 분단 국가고
준 전시국까지. 아,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지. 위험하다. 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반도체 무사하냐 안 하냐? 애플 당장 핸드폰 못 나오죠. 예.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면 예. 한국 반도체는 어떻게 해요? 예, 삼성 큰일 나죠. 그러니까 위험한 국가에서 세계 최첨단 반도체를 만든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지. 네. 이 반도체를 분산시켜야 돼. 두 번째는 미국으로 가져와야 돼. 네. 이게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오는 논리적인 흐름이라. 이거. 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만이? 배터리도 그래. 그렇죠. 응? 핵심 광물도 그래. 예.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냐면은 공급망의 인위적 재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걸 이제 다시 분산시키고 그러면은 문제는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보고 반도체 생산하지 말라 그랬어?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네.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기술과 우리의 역량인 것이죠. 예. 근데 이게 위험하다고 진단이 되면서 이걸 인위적으로 재편하겠다. 아. 이런 게 워싱턴 컨센서스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하. 거기에다가 잦은 금리 인상은 뭐예요, 이거? 일자리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자본도 약탈해가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슈는 글로벌하게 진단하고 처방은 미국 자국 내 내부 지향적으로 처방을 한 거니까 아하. 이게 양탈이라는 게 이게 여기서 제가 중요한 말이 나갑니다. 설리반이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디커플링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탈중국이 아니다. 예.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핵심 부분만 통제하겠다는 거다. 네. 그게 반도체 배터리예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좁은 장소에 높은 장벽을 세우겠다. 나머지 벌판은 상관없다. 네. 중국하고 적극 협력해도 되고 투자해도 되고 상관없다. 그러나 높은 장벽, 즉 안보의 위해를 초래할 만한 핵심 물자에 대해서는 장벽을 높게 세우겠다. 이러면서 이거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위험 관리다. 네. 그래서 디리스킹이라 그래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좁은 장소 안에 대한민국 핵심이 다 들어가. 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디리스킹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디커플링이든. 아하.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전체하고 단절하는 건 아니야. 우린 디커플링 하는 건 아니야. 다만 안보에 관한 것만 살짝 가져와서 그 부분만 잠시 리스크 관리하는 거야. 그것만 가두리 양식장 안에 가둬두겠다. 예. 나머지는 넓은 대양에서 마음대로 헤엄치고 살아라. 예. 근데 요 가두리 양식장 안에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예, 우리의 핵심 핵심광을 산업의 모든 축들은 사실 그 가두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요것만 하겠다는 건데 요것만이 대한민국의 지금 수출주도 성장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다 이거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전략을 받아들이면 국가 디커플링이에요. 전체가 디커플링 되는 거잖아요. 국가 전체가 디커플링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걸 받을지 말지를 국가 전체의 명운을 걸고 심도 있게 재검토해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차이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작년부터 중국 경제 곧 꼬꾸라진다. 한덕수 총리 얘기죠. 그 다음에 저기 중국의 흑자 보던 시대는 끝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아예 노골적으로 탈중국을 얘기했어요. 인위적으로 공급망 재편하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탈중국이 내재화되는 건데 정작 탈중국을 뒤에서 조장한 미국은 딴짓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는 탈중국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국익 외교가 아니라 이걸 포장하는 논리로 이념과 가치의 외교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미국에 출국해서 동포 간담회에서 한 얘기인데 한미 동맹은 이익의 균형을 논하는 이익 동맹이 아니다. 이념과 가치의 동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러면 의원님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면 결국 그래서 우리는 국익 손실에 가두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면 탈국익 외교, 반국익 외교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니까 그걸 묘한 말로 치환해서 그게 아니고 손해 이익 개념이 아니고 가치 외교라고 포장하는 말이 이거다. 그렇죠. 가치 외교는 결국 반국익 외교, 탈국익 외교의 동의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탈중국이 아니라 탈국익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익을 논하는 동맹이 아니라 가치 동맹, 이념 동맹이라서 그 다음번에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아예 이익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이익을 호소하지 않은 거죠. 우리의 이익을. 이 흐름이. 근데 모든 정상들이 미국을 방문해 의회 연설할 때는 야 근데 마크롱 대통령 같이 미국의 중산층만 중요하냐? 그렇죠. 프랑스 중산층도 있다. 그런 얘기했죠.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 대통령은 입도 뻥긋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익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아라.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이고 이념동맹. 그러면 가치와 이념이 밥 먹여줘? 그러니까 굶어 죽을 각오하는 얘기인가요? 저기 밥 먹여주는 건 돈이 밥 먹여주는 겨.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리고 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백악관에서 팩트 시트라고 네. 해설서를 냈어요. 이 정상회담에. 예. 네.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으로 그 신규 미국의 투자 약속이 약 300억 달러. 네. 그다음에 미국이 한국에 약속한 투자액은 25억 달러라고 밝히고 있어요. 아. 물론 그 전에 약속해준 건 다 빼고 네네. 이번 정상회담 효과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번에 팩시시 나왔군요. 그래서 300억 달러 대 25억 달러야. 이게 백악관의 그 팩트 시트에서 나온 그나마 수치거든요. 윤석열 청와대가 말한 거는 59억인데 그거하고도 안 맞네요 또. 그거하고도 안 맞아. 30조 원 갖다 주고 얼마 벌어왔어? 3조 원. 예. 거의 뭐 12배 되더라고. 네네. 대충 따져보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로 얘기하면 모멸감을 느낄 굴욕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네요. 굴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아예 이익에 관한 거는 말할 말하지 필요가 마라.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은폐해버리는 거야. 아, 너무 자신 없고 너무 불리한 싸움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은 팩트 시트를 내는데 우린 못 내는 거지. 못 내고 무슨 주판화를 튕겨.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철학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는데 대한민국이 깜빡 이런 프레임에 넘어가는 거는 어떠면은 미국이 다른 어떤 수단에 의해서 우리를 설득하는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영 논리입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로부터 가해지는 안보 위협. 네. 이것을 강조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을 제공해서 안보를 제공한다는 네. 이런 어떤 그 포장지가 필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 안보를 제공한다. 여기에 이제 윤 대통령이 다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 소개합니다. 마이 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라고 하지 않고요.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 계약한 보장성 보험의 월 평균 보험료는 5만원 이하로 보험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또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 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 전화 1800-7917입니다. 상담 신청하실 때 우리 김종대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우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보험의 맞춤형 리모델링 마이보험 체크. 고개 숙인 자신 없는 남성들 고민만 하고 계셔야 됩니까? 한번 고개 들면 절대 죽지 않는 남성 희망의 상징 코코메디. 코코메디. 포기했던 남성의 고민 지금 바로 해결해 보십시오.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기운에 감퇴되는 욕구가 걱정이셨던 분들 모두 코코메디로 잃어버린 남성의 기능 지금 바로 회복해 보십시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다 받았어요? 네, 국내 특허는 물론 식약처 인증과 미국 FDA도 인정한 안전성 높은 코코메디는 남성의 기능을 오랫동안 지속시켜서 떨어진 자신감을 한 번에 업시켜 드릴 겁니다. 하루 10분 코코메디를 써보신 분들은 끝까지 유지되는 단단함과 자존감 그리고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평소 전립선이나 말 못한 고민, 부부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코코메디로 그 놀라운 효과를 확인해 보십시오. 코코메디가 우리 뻥 뚫리는 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화끈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구입하시는 분들은 선착순 300분에 한해서 30만원 상당의 추가 사은품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 가격 할인까지 더해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검색창에 코코메디 또는 지금 나가는 대표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코코메디 산삼순배. 이젠 산삼 없이 못 살아요. 이 맛에 유튜브 하는 거야. 네. 모든 식물의 제왕 전설의 불로초 산삼이 산양산삼으로 왔습니다. 지리산 800고지 7년근 산양산삼으로 추출한 춘 100% 고농도 산양산삼 추출액 산삼순배. 이거 먹으면 외국에 나가서 굽실거리는 외교 안 해.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키운 7년근 산양산삼 외에는 아무것도 섞지 않은 진한 갈색 엑기스 100% 리얼 산삼입니다. 39만원에 산삼순백 원 플러스 원과 침향환 천수 10판짜리 한 박스를 드렸는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침향환 천수 2박스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벤트, 아주 먹기 좋게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산삼시대. 산삼시대. 한번 드셔보시죠. 네, 좋습니다.
민족 정기가 바로 서는 느낌입니다. 네, 산삼순백에서 출시한 신제품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만든 산삼 산삼시대. 네, 7년근 산양산삼 70%에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해서 먹기 좋은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원래는 산삼순백의 반값 이하로 공급할 계획이었는데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산삼순백 모든 구매 고객님들께 무료로 드린다는 소식입니다. 기간은 5월 말까지. 자, 산삼순백, 산삼시대 많이 주문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자강의 전략,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전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산삼순백으로 검색해 주시고 여기 나가는 전화번호로 많이 문의해 주시고요. 김종대 TV 보고 오셨다고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삼시대, 산삼순백. 그게 언필칭 확장 억지력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 논리를 펴는 미국의 그 논리에는 두 가지 사고가 발견이 됩니다. 이걸 이제 한국이 전폭적으로 받아들인 건데, 첫째, 민주평화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 그 엠마뉴엘 칸트가 영구 평화론이라는 걸 주장했는데, 그 내용이라면 모든 나라가 이제 근대 이성에 기초한 공화정으로 그 국가 체제가 갖춰지면 그런 나라들끼리는 전쟁이 사라진다. 그걸 일컬어 영구 평화론이라고 그랬어. 그것이 현대적으로 부활한 게 민주 평화론인데,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하지 않는다. 그런데 중국, 러시아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악마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미국, 일본하고 같이 갈 때, 이런 서구화되는 민주주의 국가들하고 같이 갈 때 여기서는 평화가 보장되는 것이니까, 이런 이기는 진영, 평화가 보장되는 진영에 우리는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꼭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아니라도 사실은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하고는 어쩔 수 없이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하고 체제가 같잖아. 사실은 나는 이런 사고는 이해가 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 사고가 그 경계선 바깥의 나라를 배제하는 논리로 악용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는 어차피 망한다. 길게 갈 나라가 아니다. 저 체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세계 질서를 양분하고 경계선과 경계선 바깥, 그 경계선 바깥의 나라를 타자화하는 어떤 그 서론으로 이게 남용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사고가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필연적으로 충돌한다는 임박한 파국론. 이제는 숙명론입니다. 이게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은유로 묘사되는 미중 충돌론인데, 이걸 제기하는 학자가 투키디데스가 쓴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저번에 한동훈이 출국할 때 읽던 책. 그렇죠. 그 책을 잘못 읽으면 이런 주술에 빠지는데, 이것에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하나의 메타포, 은유를 끄집어낸 게 그레이엄 엘릭슨이라는 학자예요. 그 그레이엄 엘릭슨에 따르면은 패권국과 도전국이 경쟁을 할 때 14건의 사례 분석을 했는데 12건이 전쟁으로 이어졌다. 미중은 필연적으로 전쟁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싱크탱크나 미국의 오피니언들이 대만의 중국 침공은 임박한 걸로 일제히 이제 발언들을 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날짜까지 박아요. 그래서 2019년에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상원 의회 증언에서 뭐라 그랬어? 앞으로 6년 안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2027년이라고 날짜까지 박았어. 날짜까지. 그 다음에 싱크탱크에서는 거의 매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가상 시나리오, 워게임, 이런 레포트가 계속 발간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애독자들이 대한민국에 많아. 그래가지고 최근에 한 분은 이미 시작된 전쟁이라고 하면서 이제 저 중국이 곧 대만을 침공하는데 그 전에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거라는 이런 책까지 예언서도 나와 있고. 근데 이 이야기는 하나의 시나리오로서는 우리가 참고할 만하지만, 이게 숙명론, 충돌, 임박론이 될 땐 이건 과학이 아니라 주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하나의 메타포를 만든 원조 그레이엄 엘릭슨이 최근에 와서 미중 충돌은 전쟁으로 가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다음 말은 안 들어. 앞에 이 논리를 전개한 프레임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이 전쟁으로 지극히 단순화되는 프레임을 수용하게 되는 순간 여기서 못 빠져나가는 거야. 이게 숙명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실제 지금 침공 준비를 하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다 무력 시위예요.
실제 전쟁을 준비하려면 저 정도 수준 갖고 안 돼. 말하자면 그렇죠. 대만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이념적,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거야. 그러나 실제 전쟁은 달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남북한에도 곧 전쟁이 임박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긴급성 때문에 빨리 이기는 쪽에 동맹을 강화해서 손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임박한 파국론인데 말씀드리자면 이게 일종의 주술이라는 거야. 네. 모든 나라가 갈등하고 경쟁한다고 해서 다 전쟁이 일어나면 벌써 3차 대전 일어나고도 남았지. 아무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고 대만 해협에 긴장이 조성이 된다 그러다 그것이 지금 파국을 부를 정도의 실제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는 증거는 현재까지 발견된 적이 없다. 우리가 위협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다층적인 심층적인 어떤 그 시각을 풍부하게 갖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의 프레임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데올로기자 주술이다. 잠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국익 외교라는 말을 못하면서 차마 못하면서 가치 외교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니까 결국엔 우리는 실익을 날린 거 아니냐. 뭐 얻은 게 뭐냐라고 해서 반대급부로 가져온 게 겨우 가져온 게 안보 제공을 해줄게. 안보. 확장 억제력이라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등가가 되겠느냐 그렇죠. 라고 할 때 그걸 이게 등가가 된다라는 사람들의 논리는 크게 보면 민주평화론과 파국적인 숙명론 그걸 베이스에 깔면은 야 지금 급해 곧 전쟁 나 그리고 빨리 이기는 편에 붙어야지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그렇죠. 빨리 붙어야 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폭주하는 거라고. 예. 그런데 그 논리는 사실 민주평화론도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끼리 민주국가끼리 뭉치자는 것까지는 좋지만 상대편을 타자화하고 배제화하는 논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 거고. 아, 그렇죠. 그 논리가 미국에 이제 이런 근본주의 사고가 도입되는 순간 사우디아라비아 떨어져 나갔지, 그렇죠. 이란 떨어져 나갔지, 네. 인도 떨어져 나갔지, 이스라엘 비협조적이지. 예. 보십시오. 이렇게 누군가를 배제하니까 진짜 배제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지금까지는 문화와 역사와 체제가 다른 그 국가 간에도 상호 공존해 왔다는 예. 거. 이게 전복되는 거죠. 네. 이게 전복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국제 정치학의 주류 이론이 뭐냐면은 안보와 경제는 교환될 수 없다. 안보적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희생한다거나 또는 그 역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호 대체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게 지난 30년간 우리가 익숙한 국제 질서였고 네. 그런데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발전 방식으로 해서 먹고 사는 거고 강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나라들끼리 안보를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경제적 의존 관계를 파괴한다거나 이익을 포기한다거나 이런 관계는 성립 불가능하다는 게 그동안 국제정치 인식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런 국제정치의 주류 이론에 대한 전복. 무슨 소리야? 안보가 최고야. 경제를 희생시킬 수 있는 거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불편한 대목이 뭐냐면은 기존의 상식화된 이론을 전복하고 있다. 아하. 아, 이제 조금 흐름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윤 대통령이 비현실적인 외교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어떻게 12년간 그 한일 외교를 2달 만에 복원해? 우리의 의식을 현실로부터 분리시킨다. 분리된 의식은 극히 단순화된 도그마 속에 갇힌다. 예. 이게 이제 사고방식, 하나의 어떤 그 사고방식의 행태. 네. 여기 이런 맥락이거든. 이 기초 위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이 나온 겁니다. 네.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그런데 네. 이 인도태평양 전략은 현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그건 저번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인도태평양 전략에 인도가 없다. 그럼요. 인도 없는 인도태평양 전략. 그렇죠. 이러면서 이게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고 실패할 정책이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 신중함과 현실성. 네. 이 두 가지가 사라진 것 같은 게 국민들한테 이제 불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막 그런데 들떠 있으니까 거의 황홀경에 빠진 거거든 어제 네. 연설은. 네. 이런 어떤 그 자아도취적인 그 대통령의 멘탈을 보니까 이게 최근에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입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종교계가 맨 앞줄에 서고 있어요. 난 이게 제일 신기해. 요즘 특히 과거에 촛불 집회가 있고 정권 퇴진 운동이 있으면은 사실 앞줄에는 학생들이나 정당이나 사회단체가 있었고 그러면은 얼마 있다가 이제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스님들이 저쪽에서 나타나면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종교인들이 맨 앞줄에 서 있어. 네, 천주교 신부님들이 아예 퇴진 운동을 걸고 나오셨더라고요. 걸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매주 지금 시국 그 미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부산에 카톨릭의 그 미사에 참석하고 저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네. 거기서 그 이유를 알았어. 네. 왜 요즘 종교계가 오히려 더 맨 앞줄에 쓸까? 이게 우리의 정신 세계가 침략당했다고 보더라고. 지난 30년간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세상. 예. 그다음에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해왔던 역사. 그랬죠. 갑자기 이것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을 때 일반 국민들보다 종교인들이 오히려 더 민감하게 이런 부분을 인식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그 퇴진운동으로 나가는 네. 이런 어떤 경로를 형성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종교계가 가장 민감하지만 국민들 사이에 암암리에 확산돼 있는 정서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소시민들이나 뭐 많은 지식인들조차도 야 미국 일본하고 협력해야 되는 거 맞잖아. 나도 싫어. 그리고 일본 그구들 얘기하는 거 보면 몸서리가 쳐져.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 일단은 협력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가 옵니다. 이제는 안보는 완전히 우리가 동맹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의 밥그릇 또 우리의 어떤 그 민생이 이제부터 어려워지는 시기로 갔을 때 이때는 어떠시겠느냐. 근데 문제는 이것도 민생이 어려워지는 것이 이렇게 외교의 실패로부터 연유된다는 연결고리를 이걸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게 되면 너무나 예리하신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대통령의 실패로부터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야. 이게 대통령하고 뭔 상관이야? 그건 정당끼리 싸울 때 쓰는 정쟁의 논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그냥 스킵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반지하방에 사는 시민이 종부세 올리는 거 반대하고 네. 청년들이 청년에 대해서 기회를 주지 않는 재벌 대기업 1%만을 위한 정치에 오히려 그 당에 표를 찍어주는 이런 역설적인 현상, 이게 계급 배반 투표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어떤 그 이익과 그 정체성에 반하는 투표를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급 배반 투표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폭망한 외교로부터 우리가 당하는 피해를 은폐하는 논리. 그게 바로 안보 논리입니다. 여러분. 안보 논리를 이걸 극대화함으로써 사실상 은폐되고 포장이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절대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한국의 어려운 처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입증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국격을 살리자. 대한민국이 이런 대접받을 나라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정체성이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결국은 못하고 돌아온 대통령이 내가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걸 몰라준단 말이야 하고 자기 입으로 홍보를 하는 모양을 보면서 국민들이 여기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넘어가는 사고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고가 있다. 민주평화론과 임박한 파국론이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현실로부터 의식을 분리시킨다. 그것이 결국은 윤석열 외교 1년이 이뤄낸 사실 성과 아닌 성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미사일 몇 방만 더 쏘면 전쟁에 대한 현실 감각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한다. 그때 전쟁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안보가 불안한 거 사실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이 높아진 전쟁의 현실 감각이 굳어질 때 그때 우리가 이 외교의 실패를 수용하고 결국은 거기에 굴복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안보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포의 노예가 되거나 두려움에 떨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강해진 우리가 자존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극복할 어려움인 것이지 그 어려움에 굴복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굴복하면 굴복할수록 공포는 더 극대화되는 법이에요. 한 번 공포의 노예가 되면 못 빠져나와요. 근데 전쟁의 암흑의 똥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현실 감각이 된다고 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작아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윤석열이 안보 외교의 어떤 그 행보에서 일관되게 이것이 드러났고 더 놀라운 건 윤 대통령이 지금 자신만만해야 한다. 자, 그런데 이
정부의 외교를 보면 한마디로 이제 종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엔진은 무지한히 성능이 좋아. 그런데 브레이크는 고장나 있다. 이 자동차 성능에 지금 여러분들 현혹되시지 마시고 이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튼튼한가를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자동차에 대한민국 국민이 올라타는 거예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는 미래에는 솔직히 딱 그런 미래가 온다. 뭐 한미일 뭉치고 뭐 동맹 맺고 뭐 해가지고 지금 중국 디커플링하고 우리 국민들의 3분의 1은 그런 세상에서 못 삽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서 못 사는 것도 있지만은 너무나 굴욕적이라서. 그렇죠. 그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일본이 조선을 식민한 건 합법이고 강제징용이나 위안부는 없었고 대한민국의 이익에 대해서 맘 놓고 청구서 내밀고 그래도 찍소리 못하는 대통령. 우선은 다른 것 다 떠나도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무너진 자존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맞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네. 정말 오늘 의원님께서 윤석열 정부 1년의 외교를 평가해 주셨는데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정말 명품 강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극강의 안보 논리가 강화될수록 일반 국민들이 그냥 편안하게 한미일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 논리 안에 숨겨져 있는 외교 실패를 포장하고 있는 것에 불구하고 그게 결국 나중에 민생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기인하고 우리 민족 자존, 국가의 자존까지 건드리는데 지금은 브레이크가 중요하다. 네. 좋은 말씀 너무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형님.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김종대 뻥 뚫리는 TV.